그날 딸이 떠난 집은 이상할 만큼 고요했어요. 커피포트에서 김이 오르고 빗소리가 커튼 사이로 흘러들었죠. 비에 젖은 그가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딸의 남편이었죠. 이 집엔 이상하게 온기가 도네요. 그의 말에 내 안의 오래된 고요가 아주 살짝 움직였어요. 그날 이후 손끝이 닿는 순간마다 심장이 잔을 들 듯 조심스럽게 흔들렸어요. 꿈에서도 그가 나왔죠. 교수님, 그때 왜 그렇게 웃으셨나요? 그 목소리가 아직도 귓가에 남아 있어요. 그리고 그 밤 그가 말했어요. 오늘은 그냥 잠깐이라도 옆에 있고 싶어요. 손끝이 맞닿고 숨결이 스쳤죠. 이러면 안 되잖아요, 윤석 씨. 알아요. 그 한마디 뒤로 시간이 멈췄습니다. 모든 게 고요했지만 그 안엔 사랑보다 깊은 무언가가 있었죠. 그가 떠난 후에도 그 향은 오래 남았어요. 그리고 2년 뒤 나는 그가 낸 책을 펼쳤죠. 같은 문장을 좋아하는 둘. 서문 첫 줄엔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우리가 같은 문장을 좋아했던 이유는 그 문장이 서로의 마음을 닮아 있었기 때문이다. 이제는 그를 떠올려도 아프지 않아요. 그는 내 삶의 한 문장으로 남았고 그 문장은 지금도 내 안의 커피 향처럼 천천히 피어오릅니다. 한때는 장모와 사위였던 두 사람. 수채화 같은 사랑 이야기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집이 이렇게 조용했던 적이 있었을까요? 딸아이는 어제 유학을 떠났고 짐 정리를 마친 오늘 오후는 유난히 길게 느껴졌어요. 커피포트에서 김이 오르고 햇살이 커튼 사이로 흘러들었죠. 그 빛이 식탁 위 책등을 천천히 어루만졌어요. 그 순간 마음 한쪽이 허전하게 울리더군요. 이제 이 집엔 나 혼자뿐이구나. 그런 생각이 스쳤어요. 교수님, 실례합니다. 네, 낯선 목소리에 고개를 들었어요. 딸의 남편 윤석 씨가 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검은 셔츠, 약간 젖은 머리, 예의보다 먼저 묻어나는 조심스러운 눈빛. 그 모습이 낯설지 않았어요. 어쩐지 오래전 기억 속 한 장면 같았죠. 숙소 잡으려 했는데 마땅치 않아서요. 며칠만 여기 머물러도 괜찮을까요? 나는 잠시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럼요. 여긴 당신 집이기도 하잖아요. 그가 캐리어를 내려놓는 동안 나는 무의식처럼 찻잔을 하나 더 꺼냈어요. 언제부턴가 한 잔만 내리던 커피였는데 오늘은 괜히 두 잔을 내리고 싶더라고요. 커피가 천천히 내려졌고 공기엔 구운 견과 향이 퍼졌어요. 그 향 사이로 묘하게 낯선 온기가 피어올랐어요. 그가 잔을 들며 말했어요. 교수님, 이 커피는 향도 좋고 늘 부드럽네요. 나는 미소로 답했죠. 쓴 커피만 마시면 마음이 피곤해지더라고요. 조금 달게, 조금 느리게 마시는 게 좋죠. 그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어요. 그게 교수님 같아요. 딱 적당히 따뜻하고 오래 남아요. 그 말에 잠시 웃음이 났어요. 정말 오랜만이었거든요. 누군가가 내 커피 향을 이야기해 준 건. 그는 책장을 바라보다가 한 권의 시집을 꺼냈어요. 이거 교수님 수업 때 읽었던 거네요. 그래요? 오래전 학생들 중엔 이 시를 기억하는 사람이 거의 없었는데 그가 웃으며 고개를 저었어요. 그땐 어려워서 몰랐는데 지금은 그 문장이 이상하게 따뜻하게 느껴져요. 사람의 마음은 차가운 잔 속에서도 식지 않는다. 이 구절이요. 그 문장을 듣는 순간 심장이 아주 살짝 움직였어요. 차가운 잔 속에서도 식지 않는 마음이라니. 참 아이러니했죠. 지금 제 안이 딱 그랬으니까요. 그가 커피를 한 모금 마시며 창가를 바라봤어요. 교수님, 이상하죠? 이 집에 오면 마음이 편해져요. 아무 일도 없는데 그냥 온기가 도네요. 나는 잔을 내려놓으며 웃었어요.
그건 오후의 햇살 덕이에요. 이 시간엔 집이 사람 품처럼 따뜻하거든요. 그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 눈빛이 묘하게 머물렀어요. 그의 시선이 부드럽게 흘렀고 그 속에 말로 설명할 수 없는 감정이 스쳤어요. 창문 틈으로 바람이 들어와 커튼을 흔들었죠. 찻잔 위로 피어오른 김 사이로 그의 얼굴이 잠시 흔들렸어요. 그리고 내 안에 오래 머물던 고요가 살짝 움직였어요. 아마도 이건 외로움이 아니라 누군가가 다시 다가오는 예감이었을 거예요. 거실의 공기가 부드럽게 식어가고 있었습니다. 낮 동안 비가 한 차례 지나갔죠. 바닥에는 희미하게 남은 습기, 그 위로 오후 햇살이 따뜻하게 번지고 있었어요. 윤석 씨는 식탁 맞은편에 앉아 아직 식지 않은 커피잔을 천천히 돌리고 있었습니다. 그가 잔을 만질 때마다 은은한 향이 피어올랐죠. 그 향은 마치 무언가를 숨기고 있는 사람의 체온 같았어요. 교수님은 여전히 책이 많으시네요. 그가 고개를 들어 말했습니다. 읽으려고 쌓아둔 게 절반이고 잊은 척하며 버티는 게 절반이에요. 그는 잔을 내려놓고 잠시 미소 지었어요. 잊은 척한다는 건 사실은 못 잊었다는 뜻 아닌가요? 그 말이 유난히 또렷하게 들렸습니다. 책장에는 아직 정리하지 못한 책들이 쌓여 있었어요. 한 권은 반쯤 열린 채로 페이지가 바람에 흔들리고 있었죠. 그 페이지 끝에서 커피 향이 스며들듯 묘하게 따뜻한 공기가 돌았습니다. 그가 일어나 책을 한 권 꺼내 들더니 표지를 살폈습니다. 갈색 천으로 감싼 양장본, 오래된 시집이었죠. 교수님이 예전에 들려주신 시가 생각나요. 누군가의 온기가 남아있을 때 우리는 사랑을 배운다. 그 구절요. 나는 살짝 웃었습니다. 그걸 아직도 기억하네요. 그가 시선을 들었어요. 그 눈빛엔 어딘가 아련한 빛이 있었죠. 그때는 의미를 몰랐는데 지금은 조금 알 것 같아요. 그의 시선이 내 얼굴에 잠시 머물렀습니다. 나는 시선을 피하지도 마주보지도 못한 채 그저 찻잔을 천천히 돌렸어요. 그 움직임에 커피 향이 한 번 더 일어났습니다. 그 향이 방 안을 가득 채웠죠. 그가 말했습니다. 저 사실 오늘 출판사 계약서 마무리하고 왔어요. 그래요? 축하해야겠네요. 감사합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이 집에 오면 꼭 리포터를 내던 학생 같아요. 조심스럽고 또 편해서요. 그 말이 묘하게 마음에 남았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낮고 단정했지만 그 안에 아주 작은 떨림이 섞여 있었어요. 교수님, 이 집 참 좋네요. 책 냄새도 커피 향도 햇살도요. 나는 웃었어요. 그 웃음이 짧았는지 그는 시선을 내리며 덧붙였죠. 저는 이런 오후가 처음이에요. 그 말에 내 안에 오래된 무언가가 움직였습니다. 닫아두었던 서랍이 살짝 열린 것처럼 그 서랍 안에는 딸아이의 웃음과 함께 살던 날의 기억, 그리고 아주 오래전 누군가가 나를 바라보던 눈빛이 남아 있었죠. 그래요. 이런 오후 흔치 않죠. 이런 시간이 계속되면 좋겠어요. 그는 그렇게 말하고 커피잔을 들어 한 모금 남은 향을 끝까지 마셨습니다. 그 동작이 유난히 천천히 느껴졌어요. 시간이 잠시 멈춘 듯 찻잔 속에서 미묘한 온기가 피어올랐습니다. 나는 그 향을 따라 눈을 감았습니다. 창문 너머로 바람이 스치고 햇살이 식탁 위를 한 겹 더 밝혔습니다. 그 순간 이 집은 더 이상 비어있는 곳이 아니었어요. 누군가의 체온이 다시 머물기 시작한 오후였습니다. 아침에 내린 비가 그치고 햇살이 거실 창으로 깊게 들어왔어요. 유리창을 통과한 빛이 책장에 닿자 먼지 입자들이 공기 속에서 느리게 떠올랐죠. 그 모습이 참 평화로워 보였어요. 윤석 씨는 흰 셔츠 소매를 걷어올리고
책장 앞에 서 있었습니다. 그의 손끝이 책등을 따라 천천히 움직이고 있었죠. 그 손의 움직임이 어쩐지 낯설지 않았어요. 교수님, 이건 몇 년 전 논문집이죠? 그가 조심스레 물었어요. 벌써 오래됐네요. 그땐 무언가를 증명해야만 존재할 수 있을 것 같았어요. 그가 고개를 들었어요. 지금은요? 나는 잠시 웃었어요. 지금은 증명보다 남겨두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가 고개를 끄덕이며 책을 꺼냈어요. 표지 가장자리가 달아 있었고 그 사이로 낡은 포스트잇이 삐죽이 나와 있었죠. 여기요. 이거 교수님 메모인가요? 그가 조심스럽게 책을 펼치자 연필로 쓴 글씨가 아직 흐릿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온기와 고요는 비슷한 듯 다르다. 고요는 멈춤이고 온기는 남음이다. 그 문장을 그가 몇 번이고 소리내어 읽었어요. 그의 목소리가 책장과 벽 그리고 내 마음 사이를 천천히 맴돌았습니다. 그 말소리에 공기가 살짝 떨렸어요. 마치 그가 내 생각의 가장 깊은 곳을 건드린 것처럼. 이 글 지금 다시 읽으니까 마음이 이상해요. 그땐 단어 같았는데 지금은 감정 같아요. 그 말에 나도 시선을 책으로 옮겼습니다. 내가 썼던 문장이었지만 지금 들으니 전혀 다른 온도로 느껴졌어요. 글은 그런가 봐요. 쓴 사람보다 나중에 읽는 사람이 더 정확히 알아요. 그가 잠시 생각하더니 조용히 물었죠. 그럼 오늘의 교수님은 그때의 교수님과 같은 분일까요? 그 질문은 짧았지만 마음속에 오래 남는 소리였어요. 나는 웃으며 대답을 피했어요. 대신 먼지 낀 유리컵을 닦으며 말했죠. 시간이 지나면 사람은 같은 사람인 듯 하면서도 조금씩 바뀌어요. 글자처럼요. 처음엔 선명했는데 시간이 지나면 부드러워지죠. 그는 그 말을 들으며 조용히 책을 덮었습니다. 손끝이 페이지 위를 스쳤어요. 그 스침이 마치 누군가의 기억을 만지는 것 같았죠. 그는 아주 낮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저도 그럴 수 있을까요? 선명한 대신 부드럽게 남을 수 있을까요? 그의 말이 공기 속에서 길게 흘렀습니다. 그 순간 빛이 살짝 움직였어요. 책장 사이로 들어온 햇살이 그의 어깨 위에서 부서지듯 번졌죠. 그 장면을 보고 있자니 마음이 묘하게 따뜻해졌어요. 그리고 문득 생각했죠. 이 오후, 이 공간, 이 대화. 언젠가 그가 떠나고 나면 하나의 문장으로 남겠구나. 햇살 아래 책 사이에서 마음이 움직였다. 그렇게 간단하게 그러나 오래도록 남겠지요. 그가 책을 제자리에 꽂으며 말했습니다. 교수님, 이 책은 나중에 다시 읽어보고 싶어요. 그럼 나중에 꼭 같이 봐요. 그땐 또 다른 문장이 보일지도 모르니까요. 그가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 지었어요. 햇살이 커튼 위를 흘러내렸죠. 그 부드러운 빛 속에서 커피잔에 남은 온기가 여전히 식지 않고 있었습니다. 비가 다시 내릴 것 같았어요. 창문 밖으론 낮은 구름이 깔려 있었고 정원에 심어둔 수국잎이 바람에 조금씩 뒤집혔습니다. 공기가 눅눅했지만 그 안엔 묘한 평온이 있었어요. 조용하고 차분한. 그런데 어쩐지 마음이 가라앉지 않는 오후였죠. 책장을 정리하던 그는 바닥에 쪼그리고 앉아 낡은 잡지들을 분류하고 있었습니다. 그 옆에서 나는 오래된 표지를 닦으며 그를 조심스럽게 바라보고 있었죠. 이건 대학 시절 교재인가요? 그가 한 권을 들어보이며 물었어요. 그땐 이걸로 수업을 했죠. 그 시절엔 이렇게 빛바랜 책도 다 교재였답니다. 그가 웃었습니다. 묘하네요. 낡았는데 따뜻해요. 그 말에 손끝이 잠시 떨렸어요. 닦던 책이 미끄러져 탁자 끝으로 떨어졌죠. 순간 두 사람의 손이 동시에 움직였습니다.
그리고 아주 짧은 찰나 서로의 손끝이 맞닿았습니다. 그건 정말 잠깐이었어요. 하지만 그 온도는 커피 향보다도 빛보다도 더 선명하게 내 안에 남았어요. 둘 다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공기가 멈춘 것 같았죠. 정적이 방 안에 가득 퍼졌습니다. 그가 낮게 물었습니다. 괜찮으세요? 네, 괜찮아요. 내 목소리는 생각보다 작았어요. 그는 천천히 손을 거두며 살짝 떨리는 웃음을 지었죠. 책 하나 주우려다 이럴 줄은 몰랐네요. 그러게요. 별일 아닌데도 이상하게 마음이 급해졌어요. 둘 다 동시에 웃었어요. 어색했지만 그 안에는 설명할 수 없는 온기가 섞여 있었죠. 그는 떨어진 책을 다시 꽂으며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교수님, 오늘 공기가 다르네요. 비 때문인가요? 그런가 봐요. 그런데 이상하게 마음까지 따뜻해요. 그가 창밖을 바라볼 때 나는 그의 뒷모습을 조용히 바라봤습니다. 어깨 위로 빛이 부드럽게 번지고 창문 유리를 타고 빗방울이 천천히 흘러내렸어요. 유리에 부딪히는 빗소리가 묘하게 일정했죠. 그 리듬에 맞춰 내 심장도 천천히 그러나 확실히 뛰고 있었습니다. 책 한 권이 다시 제자리를 찾아가고 그의 손이 잠시 멈췄어요. 그가 낮게 말했습니다. 교수님, 손끝이 따뜻하시네요. 그 말에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습니다. 나는 대신 잔 위에 커피를 한 모금 마셨죠. 커피의 향이 조금 진해졌어요. 그 향 사이로 아주 작은 떨림이 가슴 안에 남았습니다. 그날 이후 그의 손끝이 닿았던 그 순간이 자꾸만 생각났어요. 단 한 번의 스침이었는데 그 온기가 이상하게 오래 남았습니다. 마음이 이유도 모른 채 천천히 흔들리고 있었죠. 밤이 깊어가고 있었습니다. 창문 밖에서는 여전히 가느다란 빗소리가 들렸고 방 안은 커튼 틈으로 스며든 가로등 불빛에 은은히 물들어 있었습니다. 책상 위엔 아직 덜 식은 커피 한 잔이 남아 있었어요. 커피의 표면엔 얇은 막이 생겼고 그 위로 빛이 아주 조용히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나는 노트를 덮고 의자에 기대어 눈을 감았어요. 오랜만에 아무 생각도 아무 말도 하지 않으려 했지만 마음은 고요해지지 않았어요. 하루의 장면들이 자꾸 되살아났습니다. 손끝이 닿았던 순간 그의 낮은 목소리 그리고 커피 향이 아직 방 안에 남아 있었죠. 언제 잠이 들었는지도 모른 채 나는 꿈을 꾸었습니다. 꿈속에 나는 젊었습니다. 대학 강의실의 칠판 앞에 서 있었고 창문 밖으론 바람에 흔들리는 벚꽃잎이 흩날리고 있었어요. 그때 강의실 맨 끝자리에 앉아있던 한 남자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책을 덮는 손, 시선을 맞추는 눈빛, 그리고 그 미소가 낯설지 않았어요. 그의 얼굴이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그리고 목소리가 들렸어요. 교수님, 그때 왜 그렇게 웃으셨나요? 그 한마디에 공기가 흔들렸습니다. 그는 윤석이었어요. 하지만 동시에 아주 오래전에 나를 스쳐갔던 또 다른 누군가의 얼굴과 겹쳐져 있었죠. 나는 대답하지 못한 채 그를 바라봤습니다. 그의 눈빛엔 따뜻함과 슬픔이 함께 섞여 있었어요. 그 표정이 어쩐지 위로처럼 느껴졌죠. 괜찮아요. 그땐 그냥 외로워서 그랬던 거잖아요. 그의 말이 들리자 꿈속의 공기가 따뜻하게 번졌습니다. 그의 손이 내 손등에 닿았고 그 순간 모든 풍경이 커피 향처럼 흐려졌습니다. 눈을 떴을 때 방 안은 고요했어요. 시계는 새벽 3시를 가리키고 있었고 커튼 틈으로 희미한 새벽빛이 스며들고 있었습니다. 탁자 위의 커피잔은 이미 식어 있었지만 그 향은 아직 방 안에 남아 있었어요. 나는 손끝으로 컵 가장자리를 천천히 문질렀습니다. 온기는 사라졌지만
감정의 자국은 남아 있었죠. 이상했어요. 꿈속의 장면이 너무 선명해서 깨어난 지금도 그 손의 온도가 느껴졌어요. 아마도 내 마음은 꿈속에서 이미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가 단지 딸의 남편이 아니라 오래전 내가 잃어버린 무언가를 다시 불러온 사람이라는 걸. 그날 새벽 나는 다시 잠들지 못했습니다. 창문 밖에서 새가 울기 시작했고 그 소리와 함께 동이 터왔어요. 새벽빛은 커튼을 뚫고 들어와 방 안의 공기를 천천히 덮었습니다. 그 빛이 내 손등을 스치자 나는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잊은 줄 알았는데 아니었네요. 그 말이 누구에게 한 건지 모르겠지만 그 순간만큼은 분명했어요. 내 안에서 무언가가 천천히 깨어나고 있었습니다. 오후 내내 비가 내렸어요. 잔잔하게 떨어지는 빗소리가 집안을 가득 채우고 거실의 공기는 한층 더 촉촉해졌죠. 윤석 씨는 창가 근처에 서 있었어요. 검은 머리카락이 조금 젖어 있었고 창문 유리를 따라 흘러내리는 빗방울을 한참 동안 바라보고 있었죠. 그의 손에는 느슨하게 펼쳐진 책 한 권이 들려 있었어요. 페이지 위로 빛이 흔들릴 때마다 그의 표정도 같이 흔들렸죠. 교수님, 이 글을 보면 그때 생각이 나요. 그가 내민 책에는 예전에 내가 썼던 짧은 에세이가 실려 있었습니다. 상실의 계절엔 누군가의 말보다 따뜻한 침묵이 필요하다. 그 한 줄을 손가락으로 짚으며 그가 낮게 웃었어요. 그때 교수님이 날 처음 위로해준 사람이었어요. 그 말이 방 안에 떨어지는 순간 시간이 아주 잠시 멈춘 듯 했어요. 나는 무심히 찻잔을 들어 올렸지만 입술에 닿은 온도가 느껴지지 않았어요. 그의 목소리가 머릿속에서 계속 맴돌았습니다. 처음 위로해준 사람. 그는 천천히 말을 이었어요. 그때 제가 힘들었잖아요. 졸업도 진로도 그리고 아버지 문제도 겹쳐서 아무 말도 못하던 때였어요. 교수님은 그냥 괜찮다. 그 한마디만 하셨죠. 그 한마디로 버텼어요. 그게 왜 그렇게 따뜻했는지 지금도 잘 모르겠어요. 나는 고개를 들지 못했어요. 무언가가 목 안에서 천천히 올라오는 느낌이었죠. 그 말은 고백 같기도 했고 감사 같기도 했습니다. 그땐 그냥 당신이 너무 힘들어 보였어요. 그래서 그 말을 했을 뿐이에요. 그는 고개를 숙였어요. 창문 밖 빗방울이 줄지어 떨어졌고 그 빛이 그의 어깨 위에서 반사되어 흔들렸습니다. 그 한마디로 제 시간이 멈췄어요. 이상하게도 그날 이후로 저는 교수님을 보면 마음이 편해졌어요. 그가 그렇게 말하며 손가락으로 책 모서리를 천천히 만졌습니다. 그 손끝의 움직임이 어쩐지 다짐처럼 보였어요. 나는 한참을 바라보다가 겨우 입을 열었습니다. 윤석 씨, 그는 고개를 들지 않았어요. 대신 조용히 말을 이었죠. 이상하죠. 이렇게 말하면 안 된다는 거 알아요. 그런데 그때부터 지금까지 한 번도 그 따뜻함을 잊지 못했어요. 그의 말이 끝났을 때 방 안에는 빗소리만 남았습니다. 나는 커피잔을 내려놓았지만 손끝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어요. 그는 잠시 나를 바라봤습니다. 그 눈빛엔 망설임이 있었고 또한 담담한 용기가 있었어요. 교수님, 전 그냥 이 마음이 부끄럽지 않다고 생각하려고요. 나는 숨을 깊게 내쉬었어요. 그의 말이 바람처럼 가슴 안으로 들어왔어요. 말하지 않아도 아는 감정. 그건 오래된 종이처럼 부드럽고 그러나 쉽게 찢어질 만큼 얇았습니다. 윤석 씨, 그 마음은 고마워요. 하지만 우린 서로에게 그런 감정을 가지면 안 돼요. 알아요. 그래서 더 이상 말 안 하려고 했어요. 근데 오늘은 그냥 그때 고마웠다고 말하고 싶었어요. 그는 고개를 숙인 채 조용히 웃었어요.
그 웃음이 이상하게 아팠어요. 창밖에 비는 여전히 내리고 있었고 커튼 뒤로 희미한 노을빛이 번지고 있었습니다. 나는 그 빛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그가 지금 내게 건넨 건 사랑의 고백이 아니라 오래된 위로의 되돌림이었을지도 모르겠다고요. 하지만 그 따뜻한 말이 내 마음의 가장 깊은 곳에 불씨처럼 남아버린 건 사실이었습니다. 그날 밤 나는 잠들지 못했습니다. 그의 목소리가 빗소리와 섞여 끊임없이 들려왔어요. 그때 교수님이 날 처음 위로해준 사람이었어요. 그 문장이 내 안에서 한 줄의 시처럼 번져나갔습니다. 다음 날 비는 그쳤습니다. 하늘엔 얇은 구름이 깔려 있었고 정원의 나무들은 밤새 비를 머금은 채 고요히 서 있었어요. 아침 햇살이 부엌 창문으로 들어왔습니다. 식탁 위 커피잔 위에 부드러운 빛이 내려앉았죠. 그 향은 어제와 같은데 이상하게 공기의 온도가 달랐습니다. 윤석 씨가 맞은편에 앉아 있었어요. 어제와 다르지 않은 표정이었지만 그의 눈빛은 조금 조심스러웠죠. 그가 조용히 말을 꺼냈습니다. 어제 말이에요. 제가 괜한 말을 한 것 같아요. 나는 잔을 내려놓고 그를 바라봤어요. 괜한 말이라니요? 그가 미소를 지었어요. 그냥 저 혼자 오래 담아두었던 이야기를 괜히 꺼내버린 것 같아서요. 나는 잠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목소리엔 미묘한 떨림이 있었어요. 커피잔을 두 손으로 감싸쥐며 생각했습니다. 무겁게 식은 공기를 어떻게 해야 다시 따뜻하게 만들 수 있을까 하고요. 괜찮아요. 사람이 마음속에 있는 말을 꺼내야 조금은 가벼워지죠. 그가 작게 고개를 숙였어요. 그런데 교수님은 불편하실 것 같아요. 불편하진 않아요. 다만 생각하게 되네요. 무슨 생각이요? 나는 잠시 커피를 바라보다가 잔을 천천히 돌렸습니다. 사람이 서로에게 다가가는 순간이라는 게 참 쉽게 지나가 버린다는 거요. 그는 고개를 숙인 채 햇살에 비친 커피빛을 한참 바라봤습니다. 그 빛이 그의 뺨에 살짝 닿았어요. 나는 조용히 잔을 내려놓고 결심하듯 말을 꺼냈습니다. 윤석 씨, 당신의 마음은 고마워요. 그런데 난 그 마음을 받을 수 없어요. 그는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그의 어깨가 아주 조금 흔들렸습니다. 알아요. 그럴 거라는 거 알고 있었어요. 그의 목소리는 낮고 단정했지만 그 안에 묘한 평온이 섞여 있었어요. 미안해요. 미안할 일 아니에요. 이상하게도 이렇게 말하고 나니까 오히려 마음이 편해졌어요. 그는 그렇게 말하며 미소 지었습니다. 그 미소가 너무 조용해서 오히려 눈시울이 뜨거워졌어요. 창밖에서 새 한 마리가 날아올랐어요. 그 날갯짓이 유리창에 짧은 그림자를 남겼죠. 그 그림자가 그의 얼굴 위로 스쳐갔을 때 나는 문득 생각했습니다. 사람의 감정이란 결국 빛처럼 스쳐가는 것일까? 그는 커피잔을 들어 한 모금 마셨습니다. 교수님, 이 커피 향은 이제 기억으로 남겠죠. 나는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그렇겠죠. 그럼 그걸로 충분해요. 그가 그렇게 말하고 웃었을 때 나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대신 눈을 들어 창밖을 바라봤어요. 빛이 조금씩 기울고 있었고 바람이 나뭇잎 사이를 부드럽게 흔들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마음속에서 뭔가가 서서히 닫히는 소리가 났어요. 그건 슬픔이 아니라 필연처럼 찾아온 정리의 소리였습니다. 그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 책장 앞에 섰어요. 손끝으로 책등을 한 줄 따라 쓸어내리며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교수님, 이 집은 참 따뜻하네요. 하지만 그만큼 마음이 오래 머물긴 어렵겠죠. 그 말에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대신 조용히 고개를 숙였어요.
그가 문을 열고 나가는 순간 부엌의 공기가 조금 식었습니다. 나는 혼자 남은 식탁에 앉아 그가 두고 간 찻잔을 바라봤어요. 잔의 가장자리엔 미세한 입술 자국이 남아 있었고 그 위로 빛이 스며들고 있었습니다. 그 빛이 흔들리는 동안 나는 속으로 아주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제 이 온기도 언젠가 식겠지. 하지만 그 향만큼은 당분간 잊히지 않을 것 같았습니다. 밤이 깊었습니다. 거실에는 작은 탁자 위에 켜둔 스탠드 하나만이 조용히 빛을 비추고 있었어요. 빛이 닿은 자리마다 그림자가 길게 늘어져 있었죠. 그 사이로 커피 향이 가볍게 흩어졌습니다. 그가 내일 떠난다는 게 실감나지 않았어요. 며칠만 머문다던 그가 어느새 이 집의 일부처럼 느껴졌죠. 그의 발소리, 목소리, 그가 내리던 커피의 향이 이 공간에 스며들어 있었어요. 오늘 밤은 이상하게 조용하네요. 그의 목소리가 낮게 들렸습니다. 비도 그치고 바람도 잠잠하네요. 이런 밤엔 잠이 잘 안 와요. 모든 게 멈춘 것 같거든요. 그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저도 그래요. 내일 떠나야 하는데 마음이 아직 여기 있는 것 같아요. 그는 웃으며 찻잔을 돌렸습니다. 그 손끝의 움직임이 유난히 느리게 보였죠. 교수님, 그동안 정말 감사했어요. 고마울 게 뭐가 있나요? 당신 덕분에 집이 덜 조용했어요. 그가 잠시 멈추더니 말했습니다. 그래도 따뜻했어요. 이 집도 이 시간도. 그의 말이 공기 속에 머물렀습니다. 짧은 정적이 흘렀죠. 그 공기가 묘하게 무거웠어요. 내일 새벽 비행기라죠? 네, 아침 일찍이요. 딸아이한테 연락은 했어요? 했어요. 잘 지내고 있대요. 그 아이도 이제 어른이네요. 그 말에 우리는 동시에 웃었어요. 그 웃음은 얇았지만 잔향이 길게 남는 커피향 같았어요. 잠시 후 그는 창가로 걸어갔습니다. 그의 뒷모습이 불빛에 반쯤 잠겨 있었죠. 창문 너머로 달빛이 흐르고 그의 어깨선을 따라 빛이 조용히 흘렀습니다. 교수님, 네. 오늘은 그냥 잠깐이라도 옆에 있고 싶어요. 그 한마디가 공기 속에서 천천히 퍼졌습니다.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따질 겨를이 없었어요. 말보다 먼저 마음이 움직였죠.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저 자리에 앉은 채 탁자 위에 잔을 바라봤어요. 잔의 표면에 비친 불빛이 흔들렸고 그 속에 그의 얼굴이 비쳤습니다. 그가 다가왔습니다. 발소리가 아주 조용했어요. 서로의 그림자가 맞닿을 만큼 가까워졌을 때 나는 숨을 내쉬었어요. 이건 안 되는 일이에요. 그가 대답했습니다. 알아요. 그리고 그 말 뒤로 공기가 멈췄어요. 그의 손이 내 손 위에 닿았습니다. 그 온도는 낮지도 높지도 않았어요. 그저 오래된 기억처럼 익숙했죠. 손끝의 떨림이 전해졌고 나는 그 떨림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교수님, 그가 내 이름 대신 그렇게 불렀습니다. 그 안에는 수많은 감정이 겹쳐져 있었죠. 그리고 아주 짧은 순간 서로의 시선이 닿았습니다. 눈빛이 말을 대신했습니다. 그는 천천히 몸을 숙였고 나는 눈을 감았어요. 모든 소리가 멎었어요. 빛이 흐려지고 그의 숨결이 아주 가깝게 느껴졌죠. 그 안에서 향과 온기가 섞여들었습니다. 숨결이 닿은 건 의도보다 자연스러웠어요. 누구의 먼저도 아니었죠. 그 순간 시간은 완전히 멈춰 있었습니다. 단 하나의 감정만이 존재했어요. 이별을 앞둔 사람의 가장 솔직한 고백. 그는 천천히 몸을 떼었습니다. 눈을 마주치지 못한 채 나지막이 말했어요. 이건 기억으로만 남길게요. 나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그저 커튼 너머로 새벽빛이 번져가는 걸 바라봤습니다.
새벽이 오면 모든 건 다시 제자리를 찾겠죠. 하지만 그 입맞춤의 온도만큼은 잊히지 않을 거예요. 그건 사랑이 아니라 마지막 위로의 형태였으니까요. 2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가을의 공기가 느껴졌어요. 학회가 열리는 도서관 강당 안엔 종이를 넘기는 소리와 낮은 대화가 섞여 있었습니다. 창문 밖에는 단풍잎이 흩날리고 햇살이 그 사이로 부드럽게 들어왔어요. 나는 단상 옆 의자에 앉아 발표 자료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조금은 낯선 사람들 속에서 2해라는 시간이 이렇게 조용히 지나갔다는 게 믿기지 않았어요. 그때 문이 열리고 누군가 들어왔습니다. 고개를 들자 그가 서 있었어요. 윤석 씨였습니다. 짙은 회색 코트를 걸치고 여전히 단정한 눈빛, 심장이 아주 조용히 그러나 분명하게 떨렸습니다. 하지만 나는 아무 일 없었다는 듯 조용히 미소를 지었어요. 오랜만이에요. 그가 먼저 말을 걸었습니다. 정말 오랜만이네요. 그의 목소리가 기억보다 조금 더 낮고 깊게 들렸어요. 교수님이 발표하신다길래 혹시나 하고 와봤어요. 여전히 출판사에 있나요? 네. 하지만 이제는 기획도 함께하고 있어요. 그럼 많이 성장했네요. 교수님께 배운 덕분이죠. 짧은 대화였지만 그 안엔 수많은 감정이 숨어 있었어요. 그의 말투는 차분했지만 시선은 여전히 따뜻했죠. 이 책 봤어요? 그가 손에 들고 있던 책을 내밀었습니다. 겉표지엔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같은 문장을 좋아하는 둘. 나는 책을 받아들고 표지를 천천히 쓸어봤어요. 종이의 감촉이 낯설지 않았습니다. 그 안엔 우리가 나눴던 시간의 향이 묻어 있었어요. 이 제목 당신이 지었죠? 네. 우리가 같은 문장을 좋아했잖아요. 그 문장에서 시작된 책이에요. 그의 말에 마음이 아주 작게 흔들렸어요. 그가 잠시 말을 멈추더니 조용히 덧붙였어요. 교수님 이름을 공저자로 넣고 싶었어요. 하지만 그건 제 욕심이겠죠. 나는 웃으며 고개를 저었어요. 욕심이라기보다 우리가 함께 쓴 기억이죠. 서로의 문장 안에 있었으니까요. 그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공기 속엔 커피 대신 종이 냄새가 섞여 있었어요. 그 냄새는 이상하게도 2해 전 그 밤의 공기와 닮아 있었습니다. 교수님, 그때 했던 말 기억하세요? 어떤 말이요? 그가 미소 지었어요. 이건 기억으로만 남길게요. 그 말이 공기 속을 천천히 울렸어요. 그땐 그게 끝이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니까 알겠더라고요. 기억이 꼭 끝은 아니란 걸요. 나는 대답 대신 책을 다시 그에게 건넸습니다. 이 책 잘 만들었네요. 교수님이 써준 문장을 그대로 썼어요. 온기는 사라져도 남음은 존재한다. 그 문장요.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 어딘가가 조용히 울렸어요. 그 문장은 내가 잊은 줄 알았던 말이었는데 그는 그대로 간직하고 있었던 거예요. 나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제야 알겠어요. 그때 우리가 나눈 건 사랑이 아니라 따뜻한 이해였던 것 같아요. 그는 미소 지었습니다. 그 이해 덕분에 이 책이 완성됐어요. 우리는 그렇게 서로를 바라봤어요. 어색하지도 슬프지도 않았어요. 다만 한때 같은 온기를 나눴던 2 사람이 이제는 같은 문장을 읽는 사람으로 남아 있었죠. 학회장의 불이 천천히 꺼지고 사람들이 하나둘 나가자 조용한 빛만 남았습니다. 그는 문 쪽으로 향하다가 잠시 뒤돌아봤어요. 교수님, 언젠가 또 한 문장을 같이 쓰죠. 나는 미소로 답했어요. 그래요. 그땐 커피 한 잔 곁에 두고요. 그가 웃었습니다. 그 웃음이 멀어질수록 내 마음속에서 오래된 향이 다시 피어올랐어요. 그건 슬픔이 아니라
끝까지 따뜻한 기억의 모양이었습니다. 책이 세상에 나왔습니다. 표지는 단정한 베이지 빛이었고 제목은 조용히 눌러쓴 활자체로 새겨져 있었어요. 같은 문장을 좋아하는 둘. 서점 진열대 한켠, 커피 향이 섞인 공기 속에서 그 책은 마치 오래된 편지처럼 놓여 있었습니다. 나는 손끝으로 표지를 천천히 쓸어내렸어요. 종이의 감촉은 따뜻했습니다. 그 안에는 우리가 나눈 시간, 그리고 차마 말하지 못했던 감정의 조각들이 문장 사이사이에 숨어 있었죠. 서문 첫 줄엔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우리가 같은 문장을 좋아했던 이유는 그 문장이 서로의 마음을 닮아 있었기 때문이다. 그 문장을 읽는 동안 눈앞에 그가 떠올랐습니다. 창가에 기대어 책을 넘기던 모습, 커피를 내리던 손끝, 그리고 마지막 밤의 조용한 숨결까지. 그는 이제 멀리 있었어요. 학회가 끝난 뒤 다시 일상으로 돌아갔고 나는 여전히 이 도시에서 강의를 했죠. 하지만 어느 날 우연히 도서관의 새 책 코너에서 그의 이름이 인쇄된 책을 발견했을 때 나는 알았습니다. 이 책은 그의 고백이자 우리의 대화라는 걸요. 책을 넘기자 한 구절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누군가의 온기를 기억한다는 건 그 사람을 붙잡는 일이 아니라 그 따뜻함으로 자신을 살아가게 하는 일이다. 그 문장을 읽는 순간 눈앞이 살짝 흐려졌습니다. 이건 분명 내 문체였어요. 하지만 그가 쓴 문장이기도 했죠. 그는 내가 떠난 뒤에도 내 문장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나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제야 마음이 편안했어요. 사랑은 멀어졌지만 추억은 여전히 곁에 남아 있었으니까요. 책을 덮고 창문을 열었습니다. 바람이 커튼을 흔들었고 어디선가 커피 내리는 향이 스며들었어요. 그 향 속에서 나는 아주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고마워요, 윤석 씨. 그리고 마음속으로 한 문장을 덧붙였어요. 당신이 남긴 온기로 나는 오늘도 글을 쓸 수 있게 되었다. 햇살이 책 위에 내려앉았어요. 종이의 흰 면이 따스하게 빛났죠. 그건 어쩌면 우리 둘이 마지막으로 나눈 오후의 속삭임이었을지도 모릅니다. 겨울이 끝나갈 무렵 햇살이 조금씩 길어지고 있었어요. 창가의 화분에선 새순이 올라왔고 베란다에 두었던 찻잔엔 얇은 먼지가 고요히 내려앉아 있었죠. 나는 오래된 머그잔에 커피를 내렸어요. 2해 전 윤석 씨가 처음 내려주던 방식 그대로 물의 온도와 향의 농도를 아직 기억하고 있었죠. 그의 손끝을 떠올리며 나는 조심스럽게 한 모금 마셨습니다. 커피는 여전히 부드러웠고 첫 향은 약간의 쓴맛으로 시작했지만 혀끝에 남는 여운은 달콤했습니다. 창문 너머로 새들이 날아올랐어요. 그 소리를 들으며 문득 그가 했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기억이 꼭 끝은 아니란 걸요. 맞아요. 그의 말처럼 기억은 사라지는 게 아니라 다른 형태로 남아 있었어요. 그의 온기는 이제 내 삶의 리듬이 되었고 그의 문장은 내 글의 쉼표가 되었죠. 책장 맨 위에는 같은 문장을 좋아하는 둘이 꽂혀 있었습니다. 가끔 그 책을 꺼내 읽을 때면 나는 이상하게도 혼자가 아니었어요. 글자를 따라가다 보면 언제나 그의 숨결이 문장 끝에 닿아 있었으니까요. 오늘은 새로 쓸 원고의 첫 줄을 적었습니다. 우리가 같은 문장을 좋아했던 이유는 그 문장이 서로의 마음을 닮아 있었기 때문이다. 그 문장을 다시 쓰는 순간 방 안의 공기가 조금 따뜻해졌어요. 창문을 열자 봄의 냄새가 밀려들었습니다. 햇살이 손등을 스쳤고 그 위로 커피 향이 퍼졌습니다. 나는 천천히 미소 지었습니다. 이제는 그를 떠올려도 아프지 않았어요. 그는 내 삶의 한 문장으로 남았고 그 문장은 여전히 나를 쓰게 했습니다. 책상 위에 커피잔이 빛났습니다. 그 속에는 여전히 같은 온도가 있었어요. 그건 아마
오래된 이해가 남긴 가장 따뜻한 흔적이었을 겁니다. 계절은 변했지만 마음은 여전히 같은 문장을 기억합니다. 그리고 그 문장은 사랑이 아닌 이해로 오래 남습니다. 그들의 문장은 그렇게 남았지만 또 다른 이야기는 지금 막 피어나고 있습니다. 비밀의 정원, 9번째 이야기. 장모와 사위, 그날의 비밀.으로 다시 만날 거예요. 가장 먼저 보시려면 구독 잊지 마세요. 사랑은 나이도 세대도 넘어 그저 마음이 닿는 순간 피어나는 것. 오늘도 여러분의 하루에 작은 따뜻함이 머물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